폭염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 이럴 때일수록 물 충분히 잘 챙겨 드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오늘 질환별 맞춤 건강수들 찾아보고요. 아울러서 약이 되게 먹는 방법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방송 보시다가 궁금하신 내용은 문자메시지 티벗으로 보내주세요. 네, 먼저 문제와 함께 시작해볼까 합니다. 우리가 물 대신 마시는 음료들을 저희가 준비를 해봤거든요. 네. 화면을 보시면요. 다음 중 물을 대신할 수 있는 음료는 무엇일까요? 결명자차, 녹차, 옥수수염차, 둥글레차, 커피, 헛개나무차, 보리차, 메밀차, 이온음료 다 우리가 잘 마시는 것들이죠. 현미차, 각종 즙까지 있는데 전유실 씨. 그러네요. 네. 보통 우리가 마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괜찮은 것 도 같은데. 그렇고 네. 그냥 다 마시고 있는 건데 제가 네. 즐겨 마시는 것들인데요. 네. 모두 다 물을 대신할 수 있다. 네, 제 생각은 오. 제 생각은 나도. 아닌가? 그렇다면 정답을 공개합니다. 진짜로 물을 대신해 드실 수 있는 거 어떤 걸까요? 아, 두 가지 나왔습니다. 보리차, 현미차가 나왔어요. 정 교수님. 예, 뭐 보리라든가 현미라든가 또 이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옥수수 같은 곡류는 우리 몸에 크게 해롭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뭐 쉽게 물을 대신해서 많이 마시고 있는데요. 그래도 또 각기 성질이 있습니다. 현미는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고 보리도 사실은 이게 겨울에 주로 자라기 때문에 찬 성질이거든요. 열을 내려주고 소변 잘 나오게 해주고 특히 소변 볼 때 찌릿하거나 따끔하면서 아픈 경우에 좋고 또 소화도 잘 되게 해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보리가 좀 찬 성질이니까 네. 속이 냉한 분이라든가 뭐 좀 대변이 풀어지고 설사하는 분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죠. 뭐 옥수수도 뭐 소화에도 도움을 주고 대변도 잘 나오게 하고 여러 가지 많은 효능이 있습니다. 맹물 먹기가 좀 비리고 잘 안 넘어간다 하시는 분들은 물 대신 활용해 보면 좋겠고요. 나머지 음료들은 물 대신 먹기에는 좀 주의할 점이 있다고요, 서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 정 교수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대체로 그 곡류들은 괜찮은데 주로 이제 뿌리 쪽으로 가거나 이런 거 좀 약성이 강해지거든요.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이 녹차나 뭐 커피는 뭐 카페인이 있기로 아주 유명하죠. 근데 말씀드린 대로 뭐 둥글레 차라든지 옥수수염차 이런 건 되게 그냥 건강 음료로 많이 알고 계신데도 네. 이 약성이 이제 이뇨 효과가 좀 있기 때문에 좀 과하면 안 되죠. 그래서 과하면. 물은 물처럼 차는 차처럼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 우리 이온 음료는 사실은 올림픽 선수들이 드시는 음료죠. 그러니까 탈수됐을 때 금방 이제 빨리 흡수는 돼서 네네. 네, 지난 여름처럼 일사병이 있을 때 그럴 때만 드셔야 되겠고 뭐 생과일 주스는 많이 드시면 살찌겠죠. 네, 그러니까 그런 점 주의하셔서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정 교수님. 예, 뭐 지금 방금 나온 이 재료들 가운데서 사실은 커피라든가 뭐 생즙이라든가 이런 것은 음료로 하기는 좀 부적합합니다. 그건 진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를 들어 뭐 헛개나무라든가 또 두글레라든가 이게 한약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진하게 따르면 우리가 흔히 병이 났을 때 마시는 한약, 탕약이 되는 겁니다. 탕약. 그거는 병이 있을 때 먹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약재라도 좀 3배 정도 묽게 따르면 그건 약차가 됩니다. 이 약차는 어떻게 마시느냐? 평소에 질병이 없을 때 질병 예방을 위해서나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리고 가벼운 질병의 초기라든가 회복기에 약차를 마시는데 뭐 하루에 한두 잔 마시는 겁니다. 그러나 약차보다 더 연하게 한 3배 정도 연하게 따르면 그건 물이 되는 거야. 사실은 물보다는 좀 진하겠죠. 그죠? 네네. 그렇지만 굉장히 묽습니다. 그런 것은 물 대신 마셔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커피라든가 뭐 생즙 뭐 이런 것은 되지는 않죠. 그래서 문제는 농도를 어떻게 맞춰서 마시느냐 하는 게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아우 저는 정말 커피, 뭐 이온음료, 생즙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마시거든요. 많이 드세요. 네, 늘 달고 먹는데 네. 교수님들 말씀 듣고 보니까 제가 만성 탈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제 몸을 보면 그냥 피부가 조금 건조하고 푸석푸석하다라는 거 외에 만성 탈수의 증상은 별로 없거든요, 교수님. 뭐 체크할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예, 이 만성 탈수는 이제 한약에서 보면 여러 가지 병명이 있는데 건조할 조자를 쓰는 조증이라든가 진액이 아주 빠져버렸다, 휴손증, 음기 허약하는 음허증에 해당이 됩니다. 음허. 뭐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물이 부족해지면 피부가 아주 까칠해지거나 심지어 자꾸 가려워지게 됩니다. 가려워요. 그리고 물이 부족해지니까 변비도 오게 되고요. 뭐 기침이 난다거나 뭐 머리카락이 빠진다거나 그런 증상이 생길 수 있거든요. 뭐 그런 분들 평소에 뭐 물이라든가 뭐 채소, 과일을 잘 안 드시는 분에서 잘 생겨납니다. 그 탈수가 있나 없나 쉽게 보려면 우선 간단하게 2가지입니다. 소변하고 혈을 보는 방법입니다. 소변에서 좀 드러납니다. 만약에 물이 정말 부족하다, 탈수라 그러면요. 소변이 어떻게 될까요? 양이 진해지는구나. 예, 좀 소변이 진하게 나오죠. 진한 정도예요. 소변 양도 아주 적게 나옵니다. 일단 소변 양이 평소보다 많이 적게 나오면서
진하게 나온다 할 때 그때 좀 물이 부족한 상태이구나. 그럼 빨리 물을 마셔주거나 과일이나 음료를 마셔줘야 됩니다. 보통보다 많이 진하면서 탁하고 양이 적다는 데 주목하셔야 돼요. 네. 반면에 몸속에 너무 물이 많다. 혹은 그럴 경우에는 이렇게 거의 물과 비슷하게 나옵니다. 아마 한기를 많이 느꼈을 때거나 사람 중에서 양기가 많이 부족한 분도 저렇게 묽게 나오고 양도 많이 나옵니다. 저 때는 물 섭취를 줄이거나 따뜻한 양기를 보강하는 약을 먹거나 땀을 내게 해야 되겠죠. 근데 소변 가지고는 사실은 정확하지는 않지만 일단 양이 적게 나온다, 양이 많이 나온다, 색깔이 진하다, 연하다로 구별할 수 있고요. 혀를 보면 또 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혀를 한번 보실까요? 자, 맨 첫 번째는 홍슬, 혀가 붉게 보입니다. 혀가 붉죠. 그러니까 혀는 열이 있을 때 붉어집니다. 정상적인 혀는 붉지가 않습니다. 약간 담백한 정도이지 약간 담홍색 정도이지 홍은 아닙니다. 저건 아주 붉게 보이는 정도고 몸에 물기, 음기가 부족하다. 두 번째, 설태 가운데서 백태는 약간 한기가 있거나 그럴 때지만 몸 속에 열이 있을 때는 노란색, 황태가 보입니다. 황태가 해서 몸 속에 열이 좀 있다는 건데 태가 후태, 태가 진하다. 두텁게 된다면 열이 좀 더 많은 상태, 속열이 아주 심하고 진액이 많이 부족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보면은 혀가 어떻습니까? 맨질맨질하죠. 네. 마치 거울처럼 돼 있다 해서 거울 경자 경면술인데 속열이 많이 심하게 있거나 뭔가 잘 먹지를 못해서 몸에 음기가 부족하고 진액이 많이 빠져 있고 허약한 상태, 오랜 질병을 앓은 상태에서 많이 나타난 노인분들에게 흔하게 나타난 부족한 상태입니다. 마지막에는 혀가 막 갈라져 있죠. 논바닥 갈라지듯이 몸속에 물이 많이 부족하다. 열병을 오래 앓아서 속열이 아주 심한 상태이거나 몸에 당뇨병 같은 만성병을 오래 앓아서 진액이 쫙 빠져 있을 때 저렇게 쩍쩍 갈라진 혀가 나온다. 빨리 물이라든가 영양 성분을 공급해 줘야 될 상태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네. 서 교수님. 예. 네,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 몸으로 느끼는 증상, 아까 피부 퍼석하신 거 말고도 조금 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일단은 말씀하신 대로 좀 퍼석하고요, 뾰루지 같은 뭐 트러블도 많이 날 수 있고, 또 좀 눈이 뻑뻑하거나 특히 왜 어르신들 살이 잘 걸리시잖아요. 이게 침 분비가 잘 안 되고 점막도 피부의 일종이기 때문에 물이 되게 중요한데 이제 바짝 마르니까 자꾸 음식물이 걸리죠. 뭐 이렇게 고용 뭐 떡 같은 거가 잘 걸리고 이런 것도 다 탈수의 증상으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우리 물이 가장 많은 장기가 혈액이었잖아요. 그래서 네. 혈액에 물이 부족해지면 당연히 이제 혈압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뭐 뇌로간 혈류량이 줄어드니까 머리가 좀 아프고 두통이 있거나 혈압이 떨어지면서 어지럽고, 또 우리가 이 세포 안에 물이 이 대사 도우미로 작용하기 때문에 부족하면 또 피곤한 에너지가 안 생기는 그런 증상도 있을 수 있죠. 또 그 소화액도 물이거든요, 거의. 그래서 소화액이 안 나오면 좀 소화불량이 생기고, 또 그 대변에 한 100cc는 거의 물이에요. 근데 이제 부족하면 이제 그 물을 뺏어가니까 변비도 생길 수가 있고요. 또 활액이라고 하는데 아까 얘기한 그 무릎 사이에 있는 그런 미끈거리는 액도 거의 물인데 부족하면 뻑뻑하고 뭐 소리도 날 수 있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런 걸 가짜 식욕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탈수가 돼서 이 갈증이 나는 것과 배가 고픈 것을 뇌가 약간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엄청 배가 고픈데 물을 막 벌컥벌컥 마셨는데 싹 그런 허기가 가셨다. 이런 경우는 사실은 가짜 허기. 그러니까 정말 혹시 만성 탈수일 수도 있다는 거죠. 물배를 먼저 채우고 나서 음식을 먹어야겠네요. 저도 진짜. 자꾸만 허기가 느껴지는 게 지금 걱정이 그러니까, 되고, 가짜였어. 피부도 푸석푸석하고 네. 좀 어지러운 것 같기도 하고 여러 개가 해당이 되는데요. 이런 만성 탈수를 그냥 무시하고 방치하면 어떻게 되는지요? 네, 한마디로 세포는 물속에 잠겨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세포가 바짝 마르면서 아주 폭풍 노화가 이제 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노화를 사실 몸속에 물이 말라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럴 때 물이 부족한 상태, 탈수가 있으면 더 노화가 빨리 오겠죠. 또 점막에 이제 그 피부와 같은 성분 때문에 이제 미끌미끌해야 되잖아요. 이 점막은 우리 몸의 1차 면역 그 어떤 체계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렇게 건조하면 딱 잘라붙겠죠. 코비드를 포함한 모든 바이러스가 잘 붙으니까 면역력이 1차 면역력이 완전히 무너지겠죠. 그래서 그런 면역력이 떨어지고, 그다음에 혈액이 굉장히 이제 걸쭉해지는 거죠. 마치 국물이 거의 다 이제 없는 건더기만 있는 국같이. 쫄아가지고. 그렇죠. 이게 그렇게 되니까 혈액이 잘 흐르지 않고,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제 소변량이 줄어들고 수분이 부족해지면 뭐 결석이나 요로계통, 특히 대장암 발병률이 노폐물이 배설이 안 되니까 높아지고, 이 콩팥도요 일종의 정수기거든요. 근데 정수기에 물이 잘 안 돌면 필터가 고장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만성 신장 질환까지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